네, 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 발표를 진행하게 된 프로스텍 황상문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웨비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장에서 제조 툴 생산 및 양산을 위한 적층 제조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고, 스트라타시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실리콘 터프원 그리고 RG3280이라는 소재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얼마 전부터 스트라타시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인 그래캐드에서 프로 기능에 추가된 픽처메이트라는 지그 픽처 자동 설계 툴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간단하게 산업별 적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 Q&A 진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잠시 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텍은 20년 이상 스트라타시스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고요.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3D 스캐너, 역설계,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군과 그 제품 제작 서비스를 통해 제조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적층 제조 동향 및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D 프린터는 개발 단계에서 간단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목업 정도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최종 목업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약을 넘어서 생산 수량이나 부품 사용성이 나아준다면 3D 프린터로 양산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CF품 제작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스트라타시스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폴리젯으로 외관과 감성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는 SL과 FDM으로 기능성 CF품을 반복 제작하며 설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 현장에서는 FDM으로 지그 픽처와 툴을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고 생산 단계에서는 DLP, P3와 이제 사프 파우더 방식을 통해 소량 생산부터 대량 생산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 사프 파우더 방식 3D 프린터인데요. 스트라타시스 H350이라는 장비이고 장비 스펙이나 설명에 앞서 출력 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파트 기준으로 이제 총 1140 파트 생산하는데 13시간이 채 안 걸리는 모습이고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왔는데요. 영상 소리가 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우선 영상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 일단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빈 공간 없이 파트를 쌓아서 제작이 가능하고요. 고정된 프린팅 시간 안에 균일하게 부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산업용 피해조 헤드를 사용해서 헤드 수명이 반영구적이라
소모품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또 피해조헤드가 열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쌓고 변형 없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H350 장비 사진이고요. 스펙은 네, 잠시만요. 네. 스펙은 빌드 사이즈가 300에 200에 300 정도, 그리고 최대 10시간 정도로 이제 고정된 시간 안에 부품들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는 나일론 11, 12, 그리고 이제 PP 소재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산업에서 이제 그 사프 방식으로 엔드 파트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작은 부품류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보조기나 이제 스포츠 장비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쪽에서는 이미 대부분 파우더 장비를 쓰고 있을 만큼 사용성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업에 해당하는 비슷한 샘플 제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장비 문의, 제작 문의 관련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한번 주시면 뭐 ROI가 나와주는지, 뭐 파트 제작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FDM 방식입니다. 네. 액상 방식이나 파우더 방식이 이제 표면 조도가 더 좋고 미세 형상이 잘 나오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들 도입을 하셨다가 또 결국엔 FDM 방식이 더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큰 부품이나 지그 툴링 쪽으로는 물성치나 변형률 측면에서 FDM 방식이 오히려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슬라이드는 이제 스트라타시스 FDM 방식 장비들이고, 왼쪽부터 로우엔드,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하이엔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엔드 장비로 갈수록 출력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 엔지니어링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그나 이제 툴링 쪽으로는 FDM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스트라타시스 장비들은 밀폐형 챔버 형태로 이제 내부 열 관리 측면에서 뛰어나 파트의 변형 없이 우수한 정밀도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새로 출시된 그 실리콘 25A와 터프원 소재,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제 RG3280이라고 그 세라믹이 포함된 그런 소재가 또 나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 실리콘 재료에 대한 그 시장 문제로 거론되는 게 긴 개발 주기와 고가의 공구를 필요로 해서 소량이나 이제 맞춤형 생산에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라스틱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또 복잡한 형상의 구조 제작이 어렵고 기존 3D 프린터들에서 사용하는 연질 소재는 진짜 실리콘 소재 대비 물성치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출시된 그 실리콘 소재를 이제 3D 프린터에서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에는 성형 공구의 이제 비용 절감과 긴 리드 타임 제거가 있습니다. 소량 생산이나 기존 몰딩으로는 힘들었던 복잡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기존 실리콘 소재가 가지고 있던 생체 적합성이나 내화학성 등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설명드린 실리콘 소재 이제 소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제 그 실리콘 소재 샘플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오리진 원이라는 DAP 장비에 넣고 출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출력이 다 된 이제 실리콘 샘플을 떼어내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존 연질 소재들이랑 달리 이제 좀 느낌이 이제 실리콘 소재, 실제 실리콘 소재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출력 이후에 이제 좀 후처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 경화 세척 그 과정까지는 이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오븐을 사용해서 한번 물성치적으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오븐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이랑 경화했고 이제 오븐에 말씀드린 대로 오븐에 넣어서 열 처리 한 번 더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느낌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실리콘 느낌이랑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 표는 이제 기존 그 오리진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특성의 실리콘 소재의 물성치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이제 기존 연재 소재들과 이제 물성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실리콘, 가장 오른쪽이 실리콘 소재이고, 보시다시피 이제 실리콘 소재가 기존에 아쉬웠던 연재 소재들보다 훨씬 높은 연신율과 이제 인열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특성에 대해 좀 더 보시면, 스트라타시스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실리콘 유사 소재가 아니라 이제 실제 실리콘 소재라고 하고요. 슈어 경도는 25A, 그리고 600% 이상의 연신율의 우수한 그 내화학성이랑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진 1이랑 이제 오리진 2 장비에 사용이 가능하고, 적층 두께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50미크론으로 출력을 한다고 하고, 또 아래에 보시면 생체 적합성 인증에 이제 생체 적합성 인증하고 있고, 이제 세포 독성 이런 거 인증받았고, 또 자극 및 민감화 부분 인증은 이제 지금 펜딩 상태라고 합니다. 추가로 또 인증받은 게 난연 인증까지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실리콘 소재 출력물인데 또 짧은 영상이어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연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거 관련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도 이제 영상이 하나 짧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된 실리콘 소재 이제 잡아가지고 뭐 쥐어뜯고 당겨보고 하는데 물성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소재랑 비슷한 시기에 또 출시된 RG3280이라는 세라믹 혼합 소재인데, 마찬가지로 오리진 그 DLP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툴링이나 금형에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이게 특이사항으로는 기존 세라믹 소재들은 제작하고 나서 한번 신터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소재는 신터링 과정 없이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표를 보시면은 경화만 했을 경우에 물성치랑 그 경화 플러스 열 처리를 진행했을 때 물성치가 나와 있습니다. 재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내열성이 높고요. 오리진 2 장비는 또 이번에 5K 해상도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표면 조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표에 있는 물성치를 참고해서 기존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뭐 금형 툴 제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소재 관련해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린 이제 실리콘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진 장비인데요. 뒤에 장비 사진이랑 함께 스펙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제 오리진 1에서 오리진 2로 새로 좀 출시가 되면서 5K 해상도로 변경이 됐고요. 해상도가 높아져서 표면 조도라든지 이제 미세 표현이 더 좋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DLP 장비이고 또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미크론에서 또 적합한 응용 분야에서는 50미크론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폴리젯 방식에서 새로 출시된 터프원이라는 소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폴리젯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액상 장비에서의 단점이 취성이 있어가지고 좀 깨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잘 깨지지 않는 터프원이라는 소재가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J826, J850 그 하이엔드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출시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J35, J55 그 로우엔드 이제 엔트리 장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터프원 소재는 이제 화이트 소재고 기존의 베로 화이트 기본 소재 대신에 터프원이라 터프원이라는 이제 소재를 사용해서 또 컬러 구현을 하는데 또 지장이 없습니다. 요걸 이제 흰색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터프원 소개 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폴리젯 소재로 출력한 샘플이고요. 하얀색뿐만 아니라 나머지 컬러 표현도 이제 같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이제 좀 재밌게 표현됐는데 기존의 폴리젯 재료를 이렇게 저렇게 던지면은 취성 때문에 거의 무조건 이제 깨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 정도 충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드릴링이나 뭐 그런 쪽으로도 문제가 없을 만큼 물성치가 좋아졌습니다. 네. 영상에서 이제 터프원 소재 강도에 대해서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걸 보셨고,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스냅핏이라든지 힌지에서 쉽게 부러지는 부분들이 사라졌고, 또 태핑이나 드릴링에도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시연하는 모습을 이제 저는 봤는데, 또 요것도 이제 폴리제 기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은 이제 샘플 제작 의뢰라든지 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타시스에서는 터프원 소재를 출시하면서 디자인 목업부터 기능성 테스트까지 폴리제 장비 하나로 모두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폴리제 장비가 표현력이라든지 뭐 컬러 표현 그리고 또 정밀도 이런 부분에서는 우수했지만 물성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터프원 소재의 물성치입니다. 기존 그 베로 패밀리라는 이제 기본 소재들 대비해서 연신율이랑 충격 저항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쉽게 파손되던 부분들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터프원 소재 단일로 사용하는 거 말고도 그 RGD 3532로 이름이 좀 어려운데 뭐 요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RGD 5315라는 소재랑 복합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단단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예를 들면 터프원 단일 소재로는 이제 나일론 그 나일론 소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 터프원 복합 소재는 PC나 PC ABS 느낌으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터프원 소재를 사용하는 폴리젯 방식 장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오른쪽에 이제 지금 당장 터프원 소재 사용이 가능한 J8 시리즈가 있고요. 7가지 재료랑 한 가지 서포트 사용으로 풀 컬러나 뭐 연질 소재, 투명도 조절 이런 게 다 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J55 장비는 5가지 소재로 풀 컬러 구현까지는 가능하고요. 추후에 이제 화이트 소재를 터프원 소재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J35 장비는 3가지 소재 동시 사용이 가능해서
풀컬러까지는 안 되고 이제 흑백 구현이나 투명도 조절 또 연질 소재 사용으로 일반적인 컨셉 모델을 좀 제작해 보기에는 적합한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픽처 메이트라고 지그 픽처 자동 설계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고정하는 툴링이나 또 지그 제작에 또 한 번 설계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이제 픽스처 메이트 기능을 사용하면 툴링 지그 설계에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고정구 설계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전문 인력의 리소스 분산, 뭐,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비용, 그리고 설계 시간과 비용, 그런 비용들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픽처 메이트를 사용하면 고정구 설계 시간을 이제 최대 90%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영상인데, 영상 한번 보시고, 픽처 메이트 이제 실제 사용하는 그 설명은 저희 그 제작팀의 김범준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뭐 지그나 고정 툴 제작을 하는데 요걸 또 다시 설계를 해야 돼가지고 그만큼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갔던 건데 지금 설명드린 픽스처 메이트는 사용을 하면은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제품에 해당하는 네,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생성이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가능합니다. 저기 이제 캐드의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픽스처 매트 사용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픽스처 메이트 설명드릴 픽스처 메이트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픽스처 메이트 소프트웨어는 실제로 이제 좀 사용을 하고 계신 그 김범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토텍의 설계 엔지니어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황성문 대리가 요청한 대로 제가 이제 픽스처메이트 소프트웨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랩캐드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랩캐드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픽처를 지그를 만들 제품을 이제 로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픽스처 및 지그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픽스처 메이트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하나 뜰 거고요. 그럼 요거 이제 화면에 이제 중복으로 있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 화면을 좀 키워서 이 픽스처 메이트만 이제 본 상태에서 다시 픽처를 만들 제품을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저희가 픽처를 만들 제품의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단위 설정도 함께 해서 불러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좌표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제품의 위치들을 저희가 좌측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우측 상단에서는 화면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배치할지, 실제 픽스처와 제품 간의 위치 관계를, 죄송합니다. 위치 관계를 저희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의 중앙에 제품에 보이는 그 좌표축을 이동해서도 할 수 있고 좌측에 보이는 절대 위치 혹은 회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Z축으로 조금만 이동을 좀 해볼게요. 요 화살표를 잡고 끌 수도 있고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수치값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바닥
픽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지 이렇게 지정을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에 아이콘 순서대로 왼 좌측에서부터 좌측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이제 바닥면 픽처를 전체 고정할 바닥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한번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크기도 저희가 수치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크기 맞추기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고정할지에 따라서 홀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띄어서 만들어 줄지, 지름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홀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베이스 플레이트와에 부착되어서 그 제품을 지지할 수 있는 서포트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화면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화면도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실제로 어디 부분에 지지대를 만들지도 선택을 마우스를 점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좌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에 이제 자동 서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제품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 그 지지대를 다양한 곳에 여러 군데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한번 지지대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가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가득 찬 직육면체의 형태지만 어쨌든 제품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으로부터 오프셋한 거리만큼 이제 그 잡아주는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제 오른 좌측에 보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아이콘을 통해서 오프셋을 해주게 됩니다. 공작물을 뺄 수 있도록 오프셋 각도를 얼마만큼 할지 0.2, 0.1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자동으로 오프셋해서 지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서 맨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 픽스처를 내보내기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그래프캐드에서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과 함께 프린팅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픽스처메이트의 간단한 사용 방법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설계 엔지니어다 보니까 좀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도 써보았는데 확실히 기존에 사용하던 설계 툴을 사용해서 할 때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 번도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픽스메이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픽스처메이트 이제 실제 사용하고 계신 김원주 과장님 설명 한번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그 적용 사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소재들이나 픽스처메이트 관련해서 적용 사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진 않지만 적용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폴리제 터프원 소재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기존의 폴리제 소재가 정밀도나 표현력은 뛰어난데 강도가 약해서 엔지니어링 그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제 그 터프원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드릴링이나 체결 그리고 뭐 조립 공정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하고 또 기존의 장점이었던 풀컬러 구현이나 뭐 복합 소재 출력 기능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도가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뭐 어떤 회사나 이런 거에 대한 사례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소프트 그리퍼 같이 뭐 연질 소재를 활용했던 샘플들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면 뭐 아쉬웠던 물성치적인 부분들에서 만족감이나 활용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 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연질 소재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실제 실리콘 소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뭐 연질 소재여서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우디인데요. 기존에도 이제 FDM이나 폴리젯 장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인데, 어, 뭐, 폴리젯은 이제 그 아우디가 후미등 이런 거 그 디자인 목업할 때, 제작을 해가지고 그런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봤고요. 또 이제 오늘은 이제 픽처 메이트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그나 고정 툴을 제작할 때 이번에 나온 그 픽처 메이트를 사용하면서 80% 부품 비용 절감이랑 92% 설계 시간 단축이라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뒤에 다른 업체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도이치반이라는 업체인데 그 마찬가지로 픽처메이트 그 기능을 활용해서 아우디처럼 설계 시간이나 비용의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캐드 숙련도가 높지 않아도 픽처메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지그나 툴링을 이제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 그게 이제 픽스처 메이트 사용하는데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뭐 캐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 픽스처 메이트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어떤 제품에 해당하는 뭐 지그나 툴링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상 오늘 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